자, 일단 뭐 지금 사면 상투 잡는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논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올라도 진짜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네, 지금 서울 집값이 지금 2년 반 동안 거의 한 45%. 지금 제가 요 기준은 원래 뭐 얼마 올랐다라는 게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올랐다고 보고 민간에서는 한 40% 정도 이제 올랐다고 너무 이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큰 뭐 데이터보다는 그냥 중위 아파트 가격, 실거래로 되어 있는 중위 아파트 가격을 기준해서 이제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중위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한 6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 돼서 한 8억 7천 정도 되거든요. 자, 이제 중위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가장 고가도 아니고 가장 아래쪽도 아니고 중간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억 정도 하던 게 8억 7천이니까 2억 7천 정도가 오른 거죠. 중위 아파트 평균 가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한 절반, 6억의 절반이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2억 7천이 올랐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거의 45%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올라도 진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특히나 뭐 개별 아파트로 가자 그러면 올 한 해 가장 많이 이제 올랐던 아파트가 개포 주공 1단지라는 지금 이제 재건축 이제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죠. 여기 같은 경우에 올 1년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출발할 때 전용 면적 56제곱미터가 20억 7천이었습니다. 네, 야, 전용 면적 56제곱미터면 보통 우리가 그렇죠 59제곱미터를 24평이라고 하는데 물론 옛날에 조금 다르긴 하죠. 어쨌든 간에 24평이 안 되는 이런 56제곱미터가 지금 20억 7천에 올 초에 실거래가 됐을 때만 해도 야 정말 네, 깜짝 놀랐었죠. 자, 그런데 올 연말 지금 끝나는 시점에 지금 개포주공 1단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무려 30억 5천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올 한 해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20억 7천이었던 아파트가 30억 5천 그러니까 거의 10억이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 올라가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또 입장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뭐 너무 오른 것도 있지만 너무 길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계속 오르기 시작했었죠. 2008년 이제 뭐 그 금융위기 이제 지나고 나면서 이제 또 조정 이렇게 받고 하다가 또 뭐 12년쯤에 또 저축은행 사태도 있고 또 많이 어렵다가 자 이제 13년쯤에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네, 지금 5년 올랐는데 올해도 지금 오른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2019년까지 6년 동안 이제 최장 너무 그렇죠. 자, 6년 동안 최장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숨이 차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 지금 너무 이제 길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최장 기간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추가 규제 뭐 어차피 나왔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전혀 뉘앙스가 이제 없다가 뭐 많은 분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나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전망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연말에 추가 규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12.16 대책에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금액대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9억 원 이하에 대한 대책들은 이제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9억 원부터 15억 원 사이, 그다음에 또 15억 원 이상, 또 이제 공시가격에 아까 그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30억 이상까지 이제 구간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6억, 9억, 15억, 그다음에 30억. 이것도 이제 공시가격보다는 대부분이 이제는 뭐 시가 기준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일단 대출 쪽 그렇죠. 대출 같은 경우에 9억 이하는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 9억부터 15억까지에 대해서는 자, 9억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그냥 40% 그대로 해주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15억 밑에 14억을 가지고 얘기하면 간단하죠. 자, 14억짜리 집을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9억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40% 해주니까 네, 9억까지는 3억 6천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9억에서 14억 사이, 그게 5억이 초과하잖아요. 9억에서 5억을 초과하면 14억이니까. 그러면 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20%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억이 되는 거죠. 해주는 게. 자, 그러면 3억 6천에다가 1억을 더하면 4억 6천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14억짜리 집을,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 해주고 있었냐? 그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40%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14억에다가 그냥 40% 해주면 편하게 5억 6천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5억 6천 대출해 주는 거를 4억 6천을 해주니까 한 1억 정도가 줄었다. 자, 물론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덜한데, 문제는 이제 15억 구간이죠. 자, 15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겠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까지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적 자치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란이 지금 뭐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이제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이제 구간별로 좀 보자면은, 일단은 뭐 한 1억부터 이제 9억, 지금 현재 이제 봤을 때 현실화가 한 68.1% 정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은 6억 8,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억 이하에 대해서는 한 1% 정도, 그래서 69.1%까지, 그러니까 한 뭐 10억짜리 집이면 6억 9,100만 원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9억부터 이제 15억 사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0%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 7억 정도로 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15억부터 30억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75%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가장 이제 높은 게 30억 이상이 되겠죠. 이번에 30억 이상 또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80%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이면 80%면 38이 24, 공시가격이 24억 정도 요렇게 좀 책정이 되겠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최고 이제 부담률을 0.8%까지 올리고, 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한 0.1% 정도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이제 되겠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그 투기 뭐 지역이나 이제 투기 과일지구 그건 이미 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지역별로서 조금 확대하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많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자, 결국 구간별로, 그래서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15억 이상, 9억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뭐 대책이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좀 많이 어려워지겠고, 좀 이제 반대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반대편 시장은 좀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들이 내긴 나올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또 거래가 줄었다. 자, 전년 대비해서 한 31% 정도 이제 급감한 거래량 속에서, 그러니까 작은 거래량 속에서 계속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거죠. 자, 지금 계속 12, 16 대책도 나왔지만 투기 자체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건 투기하고 실수요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됐다 보니까 결국 실수요 시장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지나면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거죠. 경기가 어렵다. 자, 뭐 올 한 해 지금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대를 지금 넘어섰냐 마냐, 지금 턱걸이 딱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한 뭐 2.3%, 그러니까 더 그 이하로 보는 데도 있죠. 어쨌든 간에 2.3%에서 2% 그 사이, 아주 2% 초반대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글로벌 경기까지 해서 좀 이런 전체적으로 장기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엔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고점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들이 보는 거는 지표가 말한다. 자, 일단 50 선도 아파트 지금 지수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고,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3대 지표가 모두 지금 3개월째 계속 지금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이거죠. 자, 이제 겨우 회복했다. 자, 9.13 대책 조정분을 이제 겨우 반납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이 얘기는요. 자, 2018년에 무려 13%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초반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초반에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82%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거의 안 올랐다고 또 보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직까지 덜 올랐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반대쪽에서는 지금 매물 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덜 오른다라고 하지만 지금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다. 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15억 이하 시장, 9억 이하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는 또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만약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것이 또 매물 품기로 이어질 거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불의 순환고리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렇죠. 기대 상승감이 매물 품기를 낳고 매물 품기 매물이 귀해지면 또 올라가고 이런 불의 순환고리가 지금 또 될 수밖에 없겠다. 결국 많은 돈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바로 이거죠. 돈이 넘친다. 정말. 네. 근데 이 풍부한 유동자금들이 그렇다면 또 뭐 불안한 증시 쪽으로 다시 갈 거냐, 뭐 저금리 상황인 예금 쪽으로 갈 거냐,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내년에는 지금 이번에 뭐 3기 신도시도 빨리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렇죠. 45조의 또 많은 토지 보상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에셋 파킹, 그렇죠. 안전자산 쪽으로 에셋 파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보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악재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자,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불안감이 해소되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그 대책 나오고 나면 또 올라갔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악재가 없다. 결국 내년에는 또 악재가 아니라 총선이라는 또 하나의 빅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개발 호재들을 일으키면서 집값 상승을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거죠. 자, 전국이 올라간다. 자, 이번에 12.16 대책이 결국은 수도권 부동산 쪽이나 지방 부동산 쪽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또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 쪽에 이미 10억 클럽에 많이 가입을 해 있어서 15억 이하인 곳들이 좀 많이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쪽에 이미 10억이 넘쳐나고 있고 지방 쪽에 미분양들이 엄청나게 급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결국 제가 조금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이거죠. 자, 뭐 규제 나왔으니까 폭락한다. 아니면 또 내년에 계속 폭등한다.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전망보다는 추세선, 야, 지금이 상승 모멘텀인지 하향 모멘텀인지 이런 추세선을 보면서 조금 차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자, 또 하나는 지금까지 18번의 규제가 나왔는데 잠깐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또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장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 공급이 지금 부족하냐 남아도냐. 자, 수요가 넘쳐나냐 안 넘쳐나냐. 자, 유동성이 지금 넘쳐나냐 안 넘쳐나냐. 이런 시장 에너지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다 사는 거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집을 다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하나를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 부동산, 지금 가격에 따라 지금 예전까지는 지역별로 나눠졌다면 이제는 또 가격까지 차등화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량 입지 안에 있는 9억 이하 시장 아니면 또 소형주택들도 좋겠죠. 9억 이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15억 이하 시장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개별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